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99%가 모르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비밀을 나눕니다. 편안하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는 오늘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감정을 마주했습니다. 때로는 갈등에 마음이 불편했고 비난받는 듯한 느낌에 마음이 다치기도 했겠지요. 괜찮습니다. 그런 감정들은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우리는 왜 비난받으면 마음이 아프고 반발심이 생길까요? 우리는 모두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비난은 우리의 자존감을 위협하고 마치 공격받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비밀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놀랍도록 변화할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타인과의 연결감이 깊어질 겁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비난받는 순간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절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편안히 호흡하며 제 이야기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은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세요. 몸의 긴장을 풀고 오늘 하루의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의 시작은 비난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아름다운 비밀을 함께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역사 속 한 인물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 이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은 젊은 시절 논쟁을 즐기고 사람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주에서 촉망받는 변호사이자 정치인이었지요. 그의 지성과 언변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때로 신문지면을 통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의 비판은 예리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인 태도는 때로는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1842년 링컨은 한 정치인을 향해 매우 비꼬는 내용의 글을 썼고 그 정치인은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결투 직전 중재로 싸움은 멈췄지만 이 사건은 링컨의 인생에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익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비난은 상대를 변화시키거나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마음을 닫게 하고 극단적인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후 링컨은 자신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은 링컨을 더욱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후 어떤 비난에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 말을 통해 링컨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링컨의 이러한 변화는 그의 정치 생활과 개인적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어려운 시기에도 나라를 하나로 이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링컨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비난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난은 상처만을 남길 뿐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링컨의 지혜를 빌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와 존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어떠신가요? 링컨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링컨의 지혜를 조용히 되새겨보세요. 비난 대신 이해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링컨과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던 또 다른 위대한 인물, 데일 카네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통찰력을 넓혀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젊은 시절 한 가지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카네기는 우체국 여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비난할까 고민했지만 그는 링컨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비난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가르침 말입니다. 그는 이 여직원을 비난하는 대신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카네기는 다시 그 우체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그 여직원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를 보고 지쳐 보이는 얼굴을 보며 어쩌면 힘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는 그녀의 헤어스타일이 아름답다고 칭찬했고 목소리가 친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카네기의 칭찬에 여직원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훨씬 더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그 후로 카네기가 우체국에 갈 때마다 그녀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카네기는 이 경험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난은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칭찬과 격려는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대표작인 인간관계론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자기 개발서 중 하나입니다. 카네기는 이처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비난이 아닌 이해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미소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를 선사합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카네기의 따뜻한 경험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비난 대신 따뜻한 칭찬을 건네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곧 그렇게 할 준비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잠시 편안하게 호흡하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비밀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비난받는 순간 마음을 닫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아 존중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가치 있고 존중받을 만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면 우리의 자아 존중감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비난은 종종 우리가 잘못했거나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심리가 발동합니다. 우리의 뇌는 비난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고대 인류에게 무리로부터의 비난이나 추방은 생존의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초적인 본능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어져 우리는 비난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의 메시지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단단한 껍질을 가진 조개처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애쓰는 것이죠. 또한 비난은 상대방에게 반발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비난을 듣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반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왜 비난을 받아야 하지? 저 사람이 나를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지? 와 같은 생각들이 마음속에 피어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반발심은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진정한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결국 비난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관계에 깊은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비난 대신 이해와 공감, 그리고 격려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험을 망쳐왔을 때 너는 항상 이렇지. 왜 매번 시험을 망치는 거야? 라고 비난한다면 자녀는 다음번에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부모의 비난에 상처받고 마음을 닫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속상했겠구나. 네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 다음번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까? 라고 이해와 격려의 말을 건넨다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동기를 얻을 것입니다. 이처럼 비난은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지만 따뜻한 이해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의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반대의 상황, 즉 누군가로부터 이해와 공감을 받았을 때의 감정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두 가지 감정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좋습니다. 잠시 편안하게 호흡하며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도록 허락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중요한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실천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당신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법, 비난 대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비난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상황과 감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는 바로 저 사람은 왜 맨날 늦는 거야? 약속을 안 지키네? 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에 갇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 있었니? 괜찮아? 라고 먼저 걱정하고 이해하는 말을 건네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의 배려에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미안해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 직접적인 비난 대신 간접적으로 문제를 언급하세요. 만약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대신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업무 마감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당신 때문에 일이 망쳤잖아. 왜 이렇게 무책임해? 라고 비난한다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대신 이 프로젝트 마감일이 중요한데 혹시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도움을 제안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다고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 비난 대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데일 카네기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칭찬과 격려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칭찬해주세요. 작은 노력이라도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방 청소를 깨끗하게 했다면 오늘 방 청소 정말 깔끔하게 잘했구나. 엄마 아빠가 보기에 너무 좋다. 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해주세요. 그러면 자녀는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려 할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우리의 칭찬 한마디가 상대방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천법, 먼저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항상 실수만 할까? 와 같은 생각들로 스스로를 비난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기 비난은 우리의 자아 존중감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고 당신이 가진 장점과 노력을 인정해주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하는 존재니까요.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당신의 노력을 칭찬해주세요. 이러한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할 것입니다. 이 4가지 실천법을 당신의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놀랍도록 변화할 것입니다. 비난 대신 이해와 공감, 칭찬과 격려로 가득 찬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조용히 되새겨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해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휴식을 취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거웠다면 그 마음을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답은 지금 당장 나오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문제는 오늘 밤까지 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저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 외로움, 피로함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오늘만큼은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고 오늘의 당신은 잘 버텼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괜찮을 것입니다. 이제 몸의 힘을 천천히 풀어보세요. 어깨, 얼굴, 손끝까지 모두 편안해집니다. 생각은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하고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낸 당신에게 조용한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편안한 잠속으로 천천히 들어가세요. 좋은 꿈을 꾸셔도 좋습니다.